이제 오늘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이달 들어서며 장중 2% 넘게 급등락한 날이 벌써 8차례나 됩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 유입이 어느 때보다 강한 지금 이렇게 시장 변동성이 짙어지면서 우리 투자자분들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대표님, 오늘 우리 시장과 함께 요즘 우리 시장 이렇게 변동성이 커진 이유 한번 짚어주시죠. 답을 말씀하셨어요. 개인 투자가들이 시장에 많이 유입되다 보니까 이런 거죠. 설국열차 생각하면 돼요. 외국인들이 이제 맨 머리칸에 있었는데 꼬리칸에 개인 투자가들이 오다 보니까 개인들로 하여금 공포스럽게 만들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쥐 흔드는 흐름들이 계속 발생하는 거고요. 전 세계 시장에서 국내 시장의 변동성이 제일 커요. 그것 또한 그런 이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변동성이 크다는 얘기는요. 올라갈 때 또 크게 올라갈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잠시 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우리 시장 정말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도 나오고 있고요. 변종 코로나19의 경기 부양책 이슈까지 국내외 변수들이 정말 많습니다. 증시에 시원하게 빨간불을 켜줄 호재가 좀 나와주면 좋을 텐데요. 대표님, 앞으로 증시에 호재 더 있을까요? 네, 한번 호재를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 지금 흐름을 보게 되면요. 준비하는 자료 화면을 보시게 되면 퐁당퐁당 계속 이런 흐름이고, 근데 푹푹 파란불이 최근에 이 거래에 발생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24일 차트에서는 그물망 상단을 이렇게 타고 있다는 얘기는요. 여기에 올라가게 되면 상당히 또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내려가게 되면 2,900포인트가 보입니다. 2,900포인트까지 내려올 수도 있겠다. 아주 이제 우려감과 그리고 기대감이 공존하는 현재 사이에 있는데요. 우리가 먼저 체크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10년물, 미국 10년물 채권 수익률을 항상 먼저 체크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10년물 채권 수익률을 최근에 살짝 죽이고 있네요. 죽이고 있다는 얘기는 연준이 여전히 테이퍼링 할 생각이 없다. 연준은 양적 완화를 지속하고 있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첫 번째로는. 연준이 가만히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연준이거든요. 물론 이제 간밤에 FOMC 회의가 있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연준에게 계속 기댈 수밖에 없고 연준은 테이퍼링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내가 지금 주식을 해야 될 때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려요. 아무튼 10년물 채권 수익률도 안정적입니다. 그런데 증시가 자꾸 불안하게 움직이는 게 원인이죠. 달러 인덱스도 다시 점진적으로 하락 추세로 전환되기 시작했어요. 달러가 터버리면 위험 자산에서 안전 자산 쪽으로 자금이 쏠리네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는 거고, 연준이 달러를 이제 만지기 시작했네, 테이퍼링이 시작됐네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내비뒀다는 얘기는 연준은 여전히 가만히 있고 시장의 논리는 여전히 위험 자산을 선호한다라는 쪽으로 시장이 판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도 괜찮은데 참 증시가 흔들립니다. 유가도 여기서 튀면 급격하게 상승으로 전환될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기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크게 문제시될 부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시장이 빠지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올라갈 것 같기도 내려갈 것 같기도 애매한 발언들을 많이 하죠. 박스권 장세가 연출될 수도 있다. 옆으로 기간 조정이 길어질 수 있다. 같기도 전략입니다. 위도 아니고 아래도 아니고 아무튼 애매하게 얘기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비관론자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앞으로 다가올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부분이 선반영되어졌고 백신 기대감이 선반영되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호재가 없기 때문에 못 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호재가 과연 없는 것일까요? 한번 지금부터 찾아보도록 하자고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최근에 버블 얘기하니까 제가 빅쇼트라는 영화 기억나실 겁니다. 미국의 리먼 사태를 맞춘 마이클 벌이라는 인물에 대한 그 영화 내용인데요. 그래서 엄청나게 큰 돈을 벌게 됩니다. 하방에다가 이제 공매도를 걸어가지고 엄청나게 큰 수익을 내는 그런 내용인데요. 아무튼 마이클 벌이는 극중 주인공 크리스찬 베일은 주택시장을 공매도하고 싶다. 이 모기지 채권은 잘못됐다는 판단을 내렸고요. 그래서 매도를 취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엄청나게 크게 수익을 바로 냈냐? 그게 아니에요. 2년 동안 시장은 계속 올라갔어요. 공매도로 걸었는데 주식시장이 계속 올라가니까 손실이 엄청나게 커졌겠죠.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고객들이 손실만 쌓이고 있다니 2년을 기다렸어. 손절매해. 돈 회수할 거야. 이런 압박들을 계속할 때마다 아직은 안 됩니다. 우리는 빅숏, 엄청나게 크게 빠지는 시장을 보게 될 거예요. 라고 계속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설득하죠. 너무 힘들어요.
제가 이제 이분이 마이클 버리가 엄청나게 큰 수익을 낸 것을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이클 버리가 무엇을 놓쳤기에 이렇게 힘들어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마이클 버리는 요걸 놓쳤습니다. 바로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이 버블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마이클 버리는 놓쳤던 거죠. 실질적으로 리먼 사태 발생하기 전에 2007년, 8년 엄청나게 올라가는 오일 급등의 현상을 보여주고 그것이 주택시장과 주식시장을 같이 끌어올리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것을 놓쳤기 때문에 힘들었지만 결국에 리먼 사태가 문제시되면서 큰 돈을 만지게 되는데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기 1979년 오일 쇼크 그리고 1차 오일 쇼크 1973년도 발생했을 때 세계 경제가 대공황으로 넘어가는 그런 분위기까지 만들어집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20세기 산업의 쌀은 기름이었죠. 모든 것이 석유, 기름으로 움직이는 시대였고요. 지금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기대 인플레이션이 어디서 발생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제가 지금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내용을 설명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요. 과거에는 기대 인플레이션을 기름 가지고 유가 가지고 올리면 실물자산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였는데 지금은 기름을 대체하는 에너지원들이 너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배터리도 그런 것 중에 하나고요. 신재생 에너지원들도 그런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새로운 대체 에너지원들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기름 가지고 투기 자금들이 장난질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시대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21세기 산업의 쌀은 뭐죠?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여기에 산업의 쌀은 바로 데이터예요. 데이터를 저장하는 게 바로 반도체입니다. 이런 오일 쇼크처럼 반도체 쇼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투기 자금들이 크게 끌어올릴 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요? 반도체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한 예로 과거 미국이 20세기 때 중동을 그렇게 잡으려고 했던 거, 기름 패권을 두고서 중동을 잡으려고 했던 거, 기름이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에 거기서 그렇게 큰 싸움들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러면 지금 미국이 중국을 왜 잡으려고 해요? IT 산업을 잡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반도체를 왜 잡으려고 할까요? 반도체가 21세기의 산업의 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유추해 볼 수 있죠? 반도체나 IT 쪽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예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차량용 최근에 반도체 값 인상 얘기가 나오죠. 이것도 그런 스토리의 한 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도체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대예요. 심지어 스마트폰은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스마트폰 없이 여러분들 어떻게 삽니까? 기름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스마트폰이에요. 거기에 들어가는 메인 칩은 반도체예요. 그리고 차량이 지금은 전기차로 바뀌면서 반도체를 엄청나게 씁니다. 자율주행 시대라고 얘기해요. 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부족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모바일 쪽도 부족해지기 시작하고 TV, 가전 쪽도 부족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게 반도체라는 거죠. 또 이제 반도체뿐만 아니라 MLCC 가격도 최근에 폭등하기 시작해요.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반도체가 전류가 흐르게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MLCC가 들어가야 돼요. 무라타 계속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 전장용 그리고 IT MLCC 시장 1위 업체입니다. 일본의 무라타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지금 뭔가 이상한 조짐이 발생하고 있는데 전장 시대가 열리면서 전기차 시대가 열리면서 MLCC도 부족해지기 시작하는구나. 이런 걸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앨런 머스크도 얘기했어요. 배터리 쇼티지가 발생할 거라고. 배터리 부족 심각해질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체 배터리를 만들어야 된다. 배터리가 20세기에 석유랑 똑같은 역할을 하잖아요. 차를 움직이게 해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지금 쇼티지가 발생하고 있어요. 엄청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럼 이 모든 것을 가장 잘 만드는 국가가 어딘가요? 대한민국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주가가 바로 이런 현상 때문에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 여전히 계속 이쪽 관련된 종목은 봐야 된다. 그리고 시장은 긍정적이다라고 저는 설명을 드릴게요. 결론은 또 하나 디램 가격도 지금 무섭게 계속 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쇼티지하는 현상이죠. 쇼티지가 IT 전망위적으로 지금 발생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대한민국에는 호재가 있어요. 바로 이 쇼티지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고 그렇게까지 우려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의 호재 반도체 2차 전지 공급 부족 현상을 꼽아주셨습니다. 국내 증시 요 며칠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너무 올랐다, 버블이다 하는 시각도 있고요. 아직 저평가도 있다, 충분히 더 오를 수 있다 하는 전망도 있습니다. 대표님 방금 살짝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요. 앞으로의 우리 증시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선진국 지수가 우리보다 더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리먼 사태 이후에 2009년도 이후에 나스닥이 10배 이상 올랐어요. 심지어 그 재미없는 고령화 국가인 니케이도 4배 이상 올라왔습니다. 대한민국이 3배 올라왔어요. 그리고 대만이 3배 올라왔습니다. 전 세계 시장에서 대한민국과 대만 지수가 가장 매력적으로 다가올 거예요. 특히 IT 하드웨어 산업이 가장 큰 사업으로 포트폴리오가 구축되어 있는 두 개의 국가이기 때문에 지금은 선진국보다는 신흥국이 또 IT 하드웨어 관련된 섹터가 많이 포진되어 있는 이 양시장이 가장 강한 가능성이 높다. 저평가 국면이고요. 추가적인 상승을 예상해 본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저평가 국면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네, 앞으로 우리 시장의 전망까지 이렇게 이경락 파트너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경락 파트너와 함께 우리 시장 Y였습니다. 네, 오늘 가장 눈에 띄었던 종목, 귀를 쫑긋하게 했던 종목 집중 분석합니다. 이 종목 Y 우리 김지욱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많고 많은 종목, 한 2,000개가 넘는 종목들 중에 존재감을 드러내는 종목, 왜 이슈가 되었는지 이 시간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몇 종목 정도의 이슈 종목을 뽑아주셨나요? 매번 똑같습니다. 4종목입니다. 네 종목. 예. 자, 그럼 한 종목씩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 예, 펄어비스입니다. 예. 아까 제가 오프닝 때 말씀드렸던 펄어비스. 게임의 뭐 2대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NC소프트 다음에는 이제 펄어비스다. 오늘 참 이 종목은 NC소프트 올라가는 거 그런 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못 가다가 최근에 올해 들어와서 좀 반응이 지금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위에서는 뭐 검은 사막. 네. 이 일단 뭐 전 세계적으로 이제 히트를 붉은 사막. 아니요, 검은 사막 다음 검은 사막 검은 사막 다음에 이제 붉은 사막 그렇죠. 이렇게 네. 좀 이어지는 네. 겁니다. 네네. 네, 검은 사막이 전 세계 히트를 기록했고, 근데 이게 강점이 뭐냐면 플랫폼이 다양합니다. 그냥 PC면 PC, 모바일, 그다음에 이제 콘솔에선 플레이스테이션, 그 엑스박스 1까지 이제 다 진출을 해서 플레이스테이션에서는 작년에 이제 올해의 게임으로 네. 이제 선정도 됐을 정도로 거기 이제 온라인 스토어에서 그건 굉장히 지금 선방을 했다고 볼 수가 안착을 한 거죠. 이 정도면. 그리고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뭐 전 세계 150개국에 이제 진출했고 오히려 이제 뭐 리니지나 이런 거보다 이제 진출국은 훨씬 더 높고 예 그리고 또 이용자 수도 몇 천만 명 이렇게 지금 되고 있어. 좀 지금 안 하는 이 검은 사막을 안 하는 나라가 뭐 남극 북극 요 정도 빼고는 그냥 거의 그냥 전 다 한다고 세계에서, 보시면 됩니다. 네, 다 한다고. 네. 예.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것만 갖고는 또 이렇게 또 치기는 좀 어렵거든요. 이게 오늘 딱 쳤던 이유가 이제 차기작 이제 붉은 사막. 예, 사막 또 똑같아요. 그냥 비슷하게 만들어 갖고. 근데 뭐 나영석 PD도 보면 맨날 다 똑같잖아요. 이게 성공 확률이 좀 높은 거를 이렇게 자기 복제해서 가는 거. 이게 지금 기대감이 지금 상당합니다. 또 그리고 또 지금 중국에 지금 막혔잖아요. 네. 게임 판호가. 이제 검은 사막도 2018년도 막 준비하다가 그때 막 사전 예약이나 이런 데서 진짜 와 이거는 거의 뭐 리니지 이길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이게 이제 뭐 시진핑하고 뭐 지금 문재인 대통령하고 또 통화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미 FTA 2차 여기서는 이제 지적재산권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쟁점이 될 거라고. 그렇게 되면 그동안 막혔던 판호도 또 풀릴 것이다. 네, 이렇게 네.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기대감들이 이제 살아 있고요. 또 재무제표를 봐도 2019년도에는 매출이 많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익률이 이제 떨어졌던 게 아까 이제 150개국 진출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그런 퍼블리싱 하면서 여기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초기에. 예.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이제 이익률이 떨어질 거고 이제 그게 안정화가 되니까 계속 이제 이익률이 다시 35%대로 이제 올랐고 올해도 비슷한 네. 35에서 36%. 또 이제 하반기에는 아까 이제 붉은 사막 네. 여기 이제 기다리고 있으니까 앞으로 좀 기대를 해볼 만할 것 같아요. 웬만하면 좀 계속 유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요. 네. 이 펄어비스 그러니까 게임 관련주들이 펄어비스가 굉장히
새로운 다크호스로 쭉 치고 나가면 또 다른 또 게임주 관련주들도 또 쭉 따라 올라가는 그런 그렇죠. 분위기가 또 예. 이어지겠죠. 예, 그렇게 그렇다면은 될 수 있죠. 향후 좀 게임주를 눈여겨봐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종목 펄어비스 저희가 만나봤고요. 자, 또 오늘 눈에 들어오신 종목 어떤 종목인지 궁금해집니다. 이제 삼익THK라고 아, 네. 예, 뭐 생소할 수도 있는데 이제 뭐 요즘에 로봇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많이 올랐어요. 로봇스타, 로보티즈 이런 종목들이 이제 연초 들어갔고 굉장히 이제 뭐 CES 이런 데서 로봇이 굉장히 이제 각광을 받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면서 뭐 많게는 뭐 2배, 3배까지 뛰었는데 삼익THK만 좀 유독 좀 못 갔었거든요, 그동안. 근데 오늘 이렇게 좀 강한 예, 거래량까지 튀면서 강한 흐름이 좀 나왔습니다. 일단 공장 자동화 로봇 최대 수혜주라 볼 수 있겠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LM 시스템, 이제 자동화 시스템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뭐 반도체 라인이라든가 LCD 라인 이런데 지금 많이 들어가고요. 리니어 모터 대부분 이제 이게 이제 세계적인 예 그러니까 삼익THK가 뭐 한 넘버 3 안에 예, 들 정도로 그렇게 로봇에 웬만한 게 리니어 모터가 이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메카트로 로봇 시스템 이런 것들도 삼익THK가 뭐 세계적인 수준에 있다 할 수 있겠고요. 이제 대기업들이 이제 현대 같은 경우는 뭐 서비스 로봇, 그러니까 LG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돌아다니면서 이게 자동으로 이제 네. 예, 소독하는 예, 그런 시스템. 뭐 삼성도 이런 뭐 로봇을 만들어서 앞으로 로봇 산업이 상당히 좀 예, 가까운 좀 예, 이제는 이제 현실로 예, 다가왔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삼익THK도 이제 자체적으로 또 이런 서비스 로봇 사업을 또 진출했거든요. 예, 그러면 좀 기대를 해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요. 로봇 관련 섹터들도 이제 슬슬 다시 움직일 분위기를 이끌어가고 좀 앞으로 계속해서 눈여겨봐야 된다는 의견이신 거죠? 그렇죠. 많이 올랐어요. 딴 것들은. 근데 이것만 안 갖고 그중에 저평가된 예, 종목. 그리고 딴 것들은 다 쉬었는데 요것만 튄 거 보면 약간 뭐 지금 나온 이슈는 없는데 네. 숨겨진 좀 이슈나 이런 것들이 좀 있지 않나.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선도적인 세력이 먼저 쳤다 이렇게 좀 예,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섹터가 뭐 패션처럼 계속 돌기 때문에 올해 안에 또 로봇 관련 섹터들도 분명히 또 큰 힘을 한번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의견에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00% 예, 네. 돌고 돕니다. 이건 또 옵니다. 또. 예. 그래요. 예. 자, 미리 준비하는 게 어떠냐라는 의견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존재감을 드러내는 종목 4종목 중에 지금 2종목을 만나봤고요. 이제 2종목이 네. 남아 있는데 그 안에 문자샵 8338 각도기 문자 서비스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샵 8338 오늘 참여하신 분들에게 각도기 문자 서비스 1000분 저희가 보내드릴 텐데요. 엄청나게 지금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십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면 저희가 또 더 드릴 수 있는 의향이 충분히 있으시잖아요. 우리 김지욱 대표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안 된다고 또 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예. 네. 우선 1000분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각도기 문자 서비스 보내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많이 참여해 주시면은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저희가 많이 보내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면서 각도기 문자 서비스의 가장 최대의 장점 하나만 꼽아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하루 한 종목 딱 예, 찍어서 나가고요. 그리고 한 10개를 나가면 예, 그 2주 동안 나가면 그 확률이 90%다. 그래요. 그러면 이거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마음에 드는 종목이 한 종목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한번 세 종목 갖고 고민되시고 그럴 때 예. 그래도 한 종목을 선택하셔서 그래도 한 종목 아. 예, 나갑니다. 그렇다면 뭐 엄청 치열하겠네요. 요즘 같은 뭐라고 할까요? 가치주가 굉장히 뜨거워지고 급등세장이 예. 또 나오고 개별 종목세로 간다면 이 한 종목의 힘은 엄청나겠네요. 그만큼 부담도 가실 것 같아요. 뭐 이제 편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좋습니다. 계속 맞으니까. 네. 좋습니다. 자, 이런 각도기 문자 서비스 문자샵 8338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1000분 저희가 선별해서 보내드리니까요. 문자샵 8338 많은 참여 부탁드리면서 자, 오늘 존재감을 드러낸 종목 이제 세 번째 종목 바로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 예, 다우 기술입니다. 다우 기술이요. 예. 네. 다우 기술하면 이제 키움증권의 이제 예, 모회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최대 주주고요. 근데 이제 키움증권이 이렇게 예, 간 거에 비해서는 걔도 이제 치고 가는데 개인 투자자 열풍에 뭐 중심에 키움증권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다우 기술은 주봉으로 봐도 이건 주봉입니다. 이게 장기적인 박스권 이제 좀 상당 부분에 지금 도달했을 정도로 만성적인 이제 저평가를 받는 예, 그런 기업 중에 하나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키움증권의 어떤 뭐 전산이나 그런 IT 그런 서비스 시스템을 이제 담당을 하고 있고요. 예, 자체 사업으로.
근데 지금 이게 얼마나 싸냐면 지금 시가총액이 1조 2천억 정도에 지금 올라서 예, 근데 영업이익이 이제 지배주주 이익까지 하면 한 3천억 정도니까 5가 안 됩니다. 예, 5가 안 될 정도 굉장히 싸고 그러니까 5배만 가도 요즘에 5배짜리 찾기 어렵잖아요. 예, 뭐 전 세계에서도 찾기 좀 어려운 예, 그 정도로 이제 싸다 할 수가 있겠고요. 지금보다 이제 30%는 예, 상승 여력이 있다. 예,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가에서. 그리고 지금 하루에 뭐 15만 개의 계좌 터지고 이제 지금 막 몰려오니까 이제 전산이 못 따라가 주는 거예요. 증권사들이. 그 정도인가요? 예. 네. 그러니까 소비자 피해 뭐 급증하고 키움증권이 예, 작년 그리고 연초 최다입니다. 최다. 예. 소비자 이제 불만 예, 그런 신고 건수가 최다. 그러니까 이건 전산을 투자를 이제는 안 할 수가 없는 거라고. 여기다 아꼈다가는 된소리 맞는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전산 투자를 했을 경우 예, 다우 기술의 그런 자체 사업 예, 이 부분이 올해는 상당폭 예, 개선이 될 거죠. 이게 이제 그러면서 이제 키움증권 이제 밸류에이션의 좀 격차가 상당히 좀 좁혀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다우기술 세 번째 종목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다우기술은 앞에 이제야란 말이 아, 그렇죠. 혹은 이제는 예. 이제는 다우기술 이제야 다우기술 이제야 이제야 예, 이제야 다우기술 야 이제 드디어 오래 기다리신 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다우기술에 예. 대해서 그래서 오늘 눈에 존재감을 드러냈던 종목 다우기술 저희가 만나봤고요. 자 오늘 존재감을 드러낸 종목 우리의 눈을 번쩍 뜨이게 했던 종목 마지막 종목입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이 하이로 코리아입니다. 예. 하이로 코리아. 네. 이것도 잘 모르실 텐데 이전에 이제 H&M 이런 것들 이제 컨테이너 급등할 때 앞으로 이제 조선 기자재나 조선주도 봐야 된다. 이걸 뭐 작년 뭐 연말쯤에 한번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좀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이 회사를 보게 되면 이게 하는 게 이제 피딩, 예, 이게 이음새입니다, 이음새. 네. 예, 이런 이음새, 밸브, 이런 왜 LNG 선에 이런 데 들어가는 그런 패키지 솔루션 이런 것들이 이제 조선이나 그런 석유화학 이런 것들이 호황일 때 전방사의 호황일 때 제품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게 좀 단순해 보이지만 이게 특수학금이고 만들기가 좀 쉽지 않은 강하게 만들기가 쉽지 않은 그래서 쓰던 회사들 것만 쓰게 되고 인증받기도 상당히 좀 어려운 제품들입니다. 고부가 가치 예, 제품들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전방사이 좋다는 것은 이제 일단 국제유가가 지금 보시게 되면 WTI 기준으로 53달러. 네. 예. 이게 팬데믹 이전 이제 회복을 한 겁니다. 이제 네네. 완벽하게 회복을 한 거고 지금 또 이제 집단 면역으로 이제 곧 가겠죠. 예, 백신이 좀 나오고 접종률이 좀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됐을 때는 국제유가는 이거는 뭐 많이 올라가기도 힘들지만 여기서 떨어지기도 쉽지 않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조선 발주도 많아질 거고 해양 플랜트나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많아질 거로 이렇게 좀 예, 보여집니다. 그러면 당연히 수주가 많이 되겠죠. 네. 거기다가 또 예상 이제 지금 작년에 이게 두산 퓨얼셀이 만든 그 연료전지 예, 단지인데 연료전지 설비 용량이 8년새 이제 10배 정도가 증가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LNG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들어오는데 LNG만 이건 이제 개질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수소로 개질돼 갖고 이런 부분, 그럼 수소도 어차피 LNG 뭐 이런 거 기체다 보니까 아까 그럼 이엠새나 밸브 같은 게 엄청나게 쓰인다. 그럼 이건 또 수소 관련주로도 좀 포함이 될 수가 또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바닥에서 좀 쳤기 때문에 한번 좀 관심 있게 예, 이제는 좀 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이시네요. 예. 네.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이로 코리아 마지막 오늘 존재감을 드러낸 종목으로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자, 이어서 지금 가장 핫한 또 글로벌 소식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은강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글로벌 이슈 뉴스 10, 지금 가장 주목받는 세계 경제 소식을 만나봅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간밤 미증시는 FOMC 회의 결과를 기다리며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본격적인 어닝 시즌을 맞아 기업들의 실적 발표는 어제도 이어졌는데요. 3M과 제너럴 일렉트릭 그리고 존슨앤존슨이 시장 전망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하며 2에서 3%대 상승 탄력을 보였습니다.
현지 시간 27일 애플과 테슬라, 페이스북 등 주요 기술주의 실적 발표가 오늘 폐장 후 이어집니다.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 마이크로소프트의 눈부신 실적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이어지며 뉴욕 선물지수 하락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유럽 증시 역시 현재 약세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글로벌 금융시장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이에 더해 개장 전 발표된 독일의 2월 GfK 소비자 신뢰지수가 시장 전망치를 크게 하회하며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 짚어가겠습니다. 오늘 발표된 중국의 12월 산업이익이 20.1% 증가했다 발표되며 오늘장 중국 증시 소폭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이에 더해 전일 개최된 다보스 포럼 화상회의에서 이강 인민은행 총재가 마윈이 엔트그룹의 중국법을 완전히 준수하고 고객의 불만을 해결한다면 IPO가 가능할 것이라 발언하며 투자 심리를 지지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내일 오전 4시에 발표되는 FOMC 회의 결과까지 함께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최현강이었습니다. 네, 글로벌 이슈 만나보고 오셨습니다. 이번 순서는 알짜 종목 대방출 24시 마켓 인앤 아웃 시간입니다. 자, 이 시간 24시 클럽 이경락, 김지욱 파트너와 함께 합니다. 자, 저희가 이제 지난주 저희 장바구니 담은 종목들 살펴봐야 되는데 그 전에 저희가 이경락 대표님한테 장바구니 얘기하면 혼날 것 같아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경락 대표님한테 넘기기 전에 문자샵 8338 각도기 문자 서비스 안내 다시 한번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00분이라고 했는데 말씀드리는 순간 훌쩍 넘어버렸어요. 그래서 2000분께 저희가 문자 샵 8338로 참여하시면은 각도기 문자 서비스를 보내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는데 각도기 문자 서비스 아까 뭐라고 할까 수익률 90%가 그러니까 적중률이죠. 적중률이 네. 90% 이상이 넘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각도기 문자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은 이걸 어떻게 단기로 봐야 될지 중장기로 봐야 될지 또 어떤 종목들이 나왔는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이건 이경락 대표님한테 혼나기 전에 먼저 살짝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그동안 각도기 문자 서비스로 나간 종목들 너무 많아요. 뭐 이 시간을 통해서 더구전자 설명드렸던 종목도 뭐 여기서 나왔고 MC넥스 지금 급등하고 있죠. 뭐 과거에 DB하이텍, 리노공업 뭐 다 이런 데서 나왔던 종목들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대장주로 떠오르고 있는 LG전자 대형주. 그것도 각도기 문자 서비스로 나갔던 종목이고요. 근데 각도기 문자 서비스는 중장기 투자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단발적으로 이제 크게 한번 칠 수 있는 급등주를 잡아내는 전략이기 때문에 한번 수익 나면 팔고 다음 종목도 매수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됩니다. 하루 한 종목만 나가니까요. 부담 없이 매매를 즐겁게 하는 하나의 방식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매매를 즐겁게 할 수 있는 각도기 문자 서비스 저희가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문자샵 8338로 참여해 주시면요. 추첨을 통해서 오늘 2000분께 보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지난주 24시 마켓 장바구니에 담은 종목들 저희가 이제 하나씩 살펴봐야 될 텐데요. 김지욱 파트너가 P&E 솔루션 선택해 주셨고요. 네. 제가 휴재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바구니 어떤 종목들이 담겨져 있는지 저희가 같이 한번 보면서 또 이경락 대표님에게 말씀을 드리면 또 직접 봐주시겠죠? 네, 그렇죠. 네, 일단 화면으로 한번 어떤 종목들 저희가 얼마큼의 수익률을 보였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4시 마켓 현재 장바구니입니다. 1위가 삼성 SDI고요. 2위가 제가 기억에 SK머티리얼즈였는데 MC넥스로 바뀌었습니다. MC넥스는 각도기에서도 나왔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더구전자도 각도기에서 나왔던 종목이라고 그렇죠. 말씀해 주셨는데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려 삼성 SDI 72.9%, MC넥스는 63.9%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6위 리노공업, 그리고 카카오, 테이펙스 이렇게 8위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9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9위부터 16위까지인데요. 에로티 베큐움이 9위, 24.4% 굉장히 좋은 수익률 보이고 있습니다. 자, 15위가 우리 김지우 파트너가 선택한 P&E 솔루션 1.8% 굉장히 저조합니다. 저조하죠. 저는 16위네요. 휴젤. 그래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이제 혼날 일이 있다고 했는데 저희가 세 종목 중에 김지욱 대표님이 하나, 또 제가 하나씩 선택을 했는데 수익률 사실은 좀 이렇게 말씀드리기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 기분 좋게 해드리기에는 좀 그러나 또 우리 이경락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지고요. 또 오늘의 종목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락 대표님.
네, 인생은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두 분이 선택하지 않았던 코아시아가 40%가량 떴어요. 제가 이거 분명히 한 분은 선택할 거라고 예상했는데, 아무튼, 금손은 바라지도 않아요. 똥손은 되지 말아야죠. 두 분은 아무튼 똥손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종목은 그래서 세 종목 다 정말 잘 골라와야 되겠다는 결정을 했어요. 오늘 종목은 좀 기대를 하셔도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좀 여러분들에게 좀 화끈한 모습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뭔데 죄송스럽고요. 제가 죄송스럽다고 얘기를 하네요. 선택은 저쪽에서 했는데. 자, 첫 번째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ENF 테크놀로지예요. ENF 테크놀로지는요. 제가 최근에 이제 날씨가 정말 좋은 날, 이게 1월이었는지 12월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날씨가 정말 좋은 날 용인시에 있는 이 기업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방문해가지고 기업에 대한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가지고 싹 보시게 되면 프로세스 케미칼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불산 알죠? 불산이라고 하는 거 식각.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습식 식각에서 건식 식각으로 바뀌게 되면서 프로세스 케미칼 사용량이 굉장히 증가했습니다. 거기에 수혜 그리고 불산 국산화의 수혜로 떠오르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22년도 본격적으로 순도가 굉장히 높은 식각을 불산을 자체 생산이 시작될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또 이제 일본의 수출 규제 중에 하나였던 이제 포토레지스트의 핵심 원료를 만들어내는 기업입니다. 화인 케미칼이라고 해가지고 요거를 이제 만들어내는데 요게 이제 EUV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들어가요. 기업 탐방하고 나서 얻게 된 정보입니다. EUV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도 매출이 찍히는 기업이에요. 기존에 이제 총 매출의 70%가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에서 찍혔는데 이제 삼성전자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부에서도 찍히는 그런 구조의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이제 요게 이제 OLED 소재로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컬러 페이스트도 동사가 가장 잘 만듭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만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기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 종목이 시장에서 뜨거워진 이유는요. 오스틴에다가 삼성이 투자를 검토한다. 뭐 18조 원이다. 아니다. 30조 원이다.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아무튼 30조 원 가까운 어마무지한 그런 투자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TSMC가 그러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여기와 관련된 종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ENF 테크놀로지가 바로 이제 미국에 공장을 건설했고 지금 현재 이제 오스틴 옆에 있는데 그 위치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저도 정확한 이름은 플루조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오스틴에서 한 15분 정도,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오스틴 공장에서 한 15분 정도 되는 거리에 공장이 있다라고 하니까 거기서 바로 이제 EUV용 포토레지스트나 식각을 납품하는 그런 구조로 이제 구상을 해놓은 거죠. 본격적으로 이제 삼성의 투자의 최대 수혜지로 떠오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요거를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반도체 소재 국산화 계속된다. ENF, 불산 자체 생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2022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2022년도 4월 30일 거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자체 생산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목조목 하나씩 좀 더 살펴보자고요. 연간 실적 추이를 본다라고 하더라도 식각 쪽이 많았습니다. 식각 쪽이 상당히 많았고 식각 쪽에서도 이제 좀 자세하게 좀 보도록 할게요. 프로세스 케미칼 쪽이 많았는데 이 회색인 파인 케미칼 그러니까 포토 레지스트에 들어가는 요 량은 굉장히 적었어요. 비메모리 쪽은. 근데 오스틴 공장이 이제 증설되게 되면 여기서 확 늘어나겠죠. 원재 핵심 원료니까. EUV를 삼성이 모든 승패를 여기다 걸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실적이랑 그 영업이익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또 하나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이겁니다. 프로세서 케미칼 쪽에서도 포토레지스트 스트리퍼도 매출이 많아요. 그러니까 포토레지스트를 벗겨주는 약품이거든요. 박리액. 여기서도 매출이 참 많다라는 거죠. EUV 쪽에 많이 들어가는 소재 업체라는 것을 강조드리고 그리고 이제 에천트 그러니까 식각액 이쪽이 매출이 가장 많다. 불산의 강자다라는 것을 강조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싸냐 비싸냐를 가지고 이야기 드려야 되는데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한 750억. 매년 꾸준하게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건 보일 겁니다. 매출액도 증가하고 있고 750억. 근데 오스틴 쪽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매출이 찍히기 시작하면 1000억대 영업이익도 볼 수 있는 기업인데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6,950억이에요. 너무 싸죠. 다른 업체들은 이 정도면 1조 원 정도 가 있거든요. 반도체 소재나 또 EUV 소재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싼 가격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습니다. 김지우 대표님 차트 보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ENF 테크놀로지 차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도 지금 완성이 잘 됐습니다. 네. 우리 24시 차트에서도 보면 파란 구간에서 이제 노란색 바뀐 다음에 이게 지금 2달 보름 정도 기간 조정을 거쳤고 이제 거래가 터지기 시작하면서 올라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요럴 때는 이렇게 음봉이 떨어졌을 때는 사는 겁니다. 내일 아주 좋은 타점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종목 ENF 테크놀로지 저희가 만나보고 다음 종목 만나봐야 되는데 저희가 선택을 참 못하긴 했나 봐요. 그래서 그래요. 좋습니다. 다음 종목 바로 이어서 이경락 대표님 만나보고 오늘은 선택을 잘하겠습니다. 이경락 대표님 기대됩니다. 네,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뭐 이 시간을 통해서 MC넥스, 테스나 이런 종목들, 뭐 삼성 SDI. 근데 항상 선침해였어요. 뉴스가 나오기 전에 항상 먼저 잡는 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다 뜬 다음에 얘기하면 뭐합니까? EUV용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싼 종목을 좀 전에 설명드린 거고요. 또 하나 이제 자율주행이나 자동차 쪽, 전장 쪽으로 또 하나 커질 수 있는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심텍이라는 기업이에요. 심텍이라는 기업은요, 뭐 이제 홈페이지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에도 뭐 들어가나 보네. 이런 생각이 들죠. 모바일 쪽에 절대 강자고 모바일용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예요. PCB 업체 1위 업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매출은 이렇습니다. PCB 쪽이 이제 매출이 굉장히 크죠. PCB는 알죠. 뭐 IT 기기 보게 되면 파란색 판때기 있지 않습니까? 그걸 PCB라고 하는데요. 서버 쪽에 매출이 많아요. 메모리 반도체 전문 PCB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PC, 그리고 최근에 이제 자동차 쪽에서 조금씩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구조의 기업이다. 그래서 이 PCB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서버용 SSD나 이런 데다가 이제 납품하는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근데 이제 홈페이지 가면 이런 게 있죠. 또 자율주행 오게 되면 얼마나 많은 PCB가 들어가겠어요. 정말 많이 들어가겠죠. 또 이렇게 이제 홈페이지에서 자동차 전장에 또 수혜주로 떠오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PCB 말고 패키징 회로 기판 쪽에서 최근에 무섭게 치고 나오는 기업이거든요. 이 기업이 스마트폰이나 뭐 사물인터넷 디바이스 이런 것들, 뭐 이제 우리가 쓰는 뭐 시계, 그러니까 애플워치나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서도 매출이 많이 찍히는 기업인데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회로 기판 말 그대로 이제 회로에다가 이렇게 뭐 이제 기판을 만들어내는 건데요. 옛날에 리드 프레임에서 넘어온 하나의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하나의 기술인데 아무튼 이런 기판을 만들어내는 기업이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 바로 이게 그래픽 카드용 그러니까 심텍하면요 그래픽 카드용 패키징 회로 기판을 전문적으로 만들어내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요 그래픽 카드가 최근에 요번 달 들어와 가지고 64만 8,500원 하던 게 지금 100만 원까지 올라왔어요. 아주 무섭게 가격이 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심텍의 패키징 회로 기판도 잘 팔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 이제 자회사 이게 알튼이었는데요. 심텍 그래픽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게 일본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 일본에 있는 기업인데요. 요게 이제 애플을 담당합니다. 심텍 골칫덩이 자회사, 아이폰 카메라용 기판 납품이 되고 시작했고요. 또 하나 GDDR6 그렇죠. 그래픽 카드용 회로 기판이 최근에 이제 판매가 되면서 요게 엄청 잘 팔립니다. 지금 콘솔 게임 이런 데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없어도 못 파는 것이 됐고요. 아무튼 그러면서 동사가 이제 만들어내는 기술 중에 MSAP라는 기술이 있는데요. 요걸 이제 동사가 잘 만들어내다 보니까 많은 아이폰이나 뭐 애플도 동사의 기술을 좋아한다. 회로 기판을 깔끔하게 만들어내는 하나의 기술이고요. 이 MSP가 최근에 매출에 아주 큰 효자 노릇을 하고 있어요. 매출에 상당히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죠. MSP. 요게 이제 그래픽 카드, 특히 이제 자회사 그래픽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MSP 쪽에서 매출이 찍힙니다. 아주 고사양의 회로 기판 기술이라는 것을 설명드리면서 또 하나 이제 이거는 꼭 설명드려야 돼요. DDR4에서 DDR5로 넘어가게 되면 그걸 또 심텍이 메모리 PCB 전문 기업이니까 DDR5로 넘어가게 되면 PCB도 달라지고요. 패키징 회로 기판도 달라져야 됩니다. 요걸 다 누릴 수 있는 기업이니까
정말 올해부터 삼성이 DDR5로 넘어갈 때 최대 수요지로 떠오를 수 있다. 싸냐 비싸냐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시가총액이 7,358억이에요. 시가총액이. 근데 올해 매출의 영업이익이 972억. 1,200억까지 올해 바라보니까 정말 싸죠. 김준호 대표님 차트 보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심택 만나봤습니다. 일단 차트 빨리 보여주시죠. 예, 차트도 완벽합니다. 예, 노란 바탕에서 우리 이제 그물망 상단을 예, 지지를 하면서 지금 가고 있고요. 지금 상단에서 지금 안쪽으로 이제 들어온 상황이고 굉장히 좀 매수 타점으로 상당히 좋습니다. 우선 싸다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네. 관심 있게 두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종목 심택 만나봤고요.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종목 만나볼 텐데요. 저희가 시간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혹시 이 시간을 통해서 다 못 해주신 말씀은 잠시 후에 있어요. 온라인 무료 특강에서 계속해서 해주시기 바라면서 일단 하실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경락 대표님. 네, 한국투자증권이에요. 네, 한국투자증권 증권사죠.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카카오뱅크의 지분이 있기 때문에 증권 고객 예탁금 증가했다. 그래서 막 지금 이제 증권주도 기분 좋잖아요. 분위기 좋습니다. 근데 카카오뱅크의 지분 가치가 지금 31.8%예요. 최근에 좀 줄어들어가지고 한국투자증권이 한국금융지주가 가지고 있는 한국금융지주입니다. 한국금융지주가 가지고 있는 지분이 한 3조 원 정도의 가치를 봐요. 근데 현재 시가총액이 5조 원대니까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죠. 그리고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1조 원대를 넘을 거라고 예상하거든요. 1조 원대를 넘는다라고 예상을 해봤을 때 영업이익입니다. 2021년도. 너무 싼 거죠. 다른 증권사들도 싸지만 특히 카카오뱅크의 지분 가치까지 따지면 가장 싼 종목이기 때문에 한국금융지주 설명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국금융지주 만나봤는데요. 차트도 잠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도 굉장히 좀 양호합니다. 지금 노란 바탕, 예, 검은 선처럼 우상향하면서 상승 추세 있고 밴드 상단에서 지금 놀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좀 시세가 슬슬 좀 나오기 시작했으면 여기서 이제 급등 구간 예, 들어섰다 이렇게 보이십니다. 예. 네, 좋습니다. 저희가 이제 장바구니에 담을 종목들 선택해야 되는 시간인데요. 첫 번째 종목 ENF 테크놀로지, 그리고 심택, 그리고 한국금융지주 이렇게 했는데요. 오늘은 제가 먼저 선택하겠습니다. 예. 두 종목이 오늘 또한 저의 고민을 생기게끔 하는데요. 예전에도 모를 때는 가장 긴 제목, 가장 긴 게 정답이다 이렇게 해서 저희는 오늘 ENF 테크놀로지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를 땐 짧은 거죠. 예, 심택. 그렇죠. 예. 제가 심택과 ENF 테크놀로지를 놓고 고민했는데 한국금융지주가 잘 가면 또 이경락 대표님한테 무슨 손소리 듣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ENF 테크놀로지와 심택 이렇게 두 종목을 선택을 했고요. 다음 주에 이 종목들의 움직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